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야말로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죠. 할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스트레스가 아주 많겠죠. 스트레스 아주 많을 겁니다. 팍 늙어버린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 전쟁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반격 잘 하고 있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 계속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피해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크죠. 러시아 군사도 7,000명 이상 사망자가 생기면서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크지만 우크라이나가 피해가 훨씬 더 크죠. 민간인까지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폭격을 엄청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다. 푸틴 내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협상 없어. 그렇게 아마 가진 않겠죠.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을 두 나라 다 아주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겠죠. 자, 요런 지금 상황에 종전협상 요구 조건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체면 칠해.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은 체면 칠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명분, 그리고 반대를 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죠. 지금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잃는 게 너무나도 많죠. 국민들의 GDP가 나라 GDP가 30% 정도 후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살기가 상당히 팍팍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체면 치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체면 치레, 그리고 영토 문제죠. 근본적인 문제, 영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마 종전이 될 가능성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체면 칠해 부분은 쉽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영토 문제가 문제인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는 어느 정도씩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 봅니다. 그래서 해결이 만약에 된다, 종전이 된다 그러면 이 증시는 폭등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폭등세가 아주 강력하게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은 철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푸틴이 종전협상 요구 조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상당히 늙었죠. 팍상 늙어버렸습니다. 지금 팍상 늙어버렸다. 자, 이렇게 거의 할아버지가 원래 할아버지가 맞긴 하지만 아주 많이 늙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뭔가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죠. 지금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지금 7,000명이나 사망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장성들도 4명이나 또 사망을 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생각한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자, 러시아와 터키의 양국 정상이 통한 내용을 접한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최측근 아브라함 칼빈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요구하는, 그러니까 정상이 통화했으니까 푸틴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겠죠. 요구하는 크게 체면 칠해와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BBC는 이에 대해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안보 동맹인
나토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남아야 한다.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언제 러시아를 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립국으로 남아라 이런 거죠. 지금 중립국인 상태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한 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나토 가입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약 이걸 안 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명분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나토 가입을 해서 결국은 러시아를 칠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양보 좀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나토 합동원정군 지도자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도 협상을 좀 하고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죠. 19년도에 나토 가입을 헌법 전문에 국가 목표로 게재할 정도로 젤렌스키 정부가 나토 가입을 강하게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 러시아가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컸죠. 침공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죠. 이미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협할 수 없도록 군축을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를 보존하는 조치를 취한다. 자, 러시아를 보존하면 되죠.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군축을 시행을 해라. 이 부분 좀 축소를 하라 그러죠. 군을.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면 되는 수준이죠. 하면 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BBC는 이런 종류의 요구를 체면 치레용이다 이렇게 분류했는데 사실 이 체면 치레용이 중요합니다. 명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에서 그래도 잘 협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영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양국 정상이 반드시 정상이 만나야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정상회담 필요성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했죠. 우회적으로 이제 터키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이 언지를 좀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칼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그리고 남부 크림반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부분 말고 이 두 부분이죠. 돈바스 지역은 친러 세력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 부분을 독립국 수립을 선언을 했고 푸틴 대통령이 승인했죠. 그래서 또한 그리고 크림반도는 2014년도에 러시아가 병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하라. 뭐 그런 거겠죠. BB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들 지역의 영유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병합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둘 다 손해보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아주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크림반도 2014년도 아주 오래됐죠. 이 병합을 이미 해버린 상태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였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국 수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을 인정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는 영토 한 점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안 돼, 다 우리 거야. 이렇게 계속 이제 입장을 했고 이 크림반도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제 우크라이나의 판단에 이제 달려있겠죠. 러시아는 이런 부분 들어주면은 이제 정전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영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정전 협상이 체결될 경우에 러시아에서 재침공 명분을 또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뭐 러시아가 무조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도 크림반도 부분은 2014년도부터 러시아가 이제 병합을 해버린 상황이니까 그렇다 친다고 하고 요 부분이 이제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을 아무튼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상당히 궁금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쉽게 마무리가 한 방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번 협상을 좀 하다 보면 아마도 종전이 될 가능성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증시는 또 아주 큰 불확실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뭐 4%에서 5%, 6%, 7%, 8%, 9%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죠. 제로에서 이제 쭉 올라가서 뭐 1점 몇 프로까지 다 올린다고 해도 1점 몇 프로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증시를 무너뜨리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증시는 다시 아주 강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크게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